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 서울로 상경하게 된 21살 남자입니다. 때는 작년이었는데요. 대학 기숙사를 신청하고 싶진 않아서 부모님께 자취를 시켜달라 졸랐습니다. 친구들 말 들어보니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숙사는 통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기숙사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고 부모님께 학교 근처 자취방 구하면 돼. 요즘은 쉐어 하우스도 많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강경하셨어요. 물론 노는 것도 좋고 즐길 수야 있지만 뭐든지 책임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제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외숙모 댁에 가서 지내 하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집안에서 아주 귀한 막둥이 딸로 태어나셨어요. 엄마 위로 남자 형제가 셋, 여자 형제는 하나 있으시죠. 첫째, 외삼촌 나이만 해도 저희 엄마보다 18살 위에요. 저에게는 거의 할아버지 뻘이신 거죠. 벌써 60대가 되셨으니 저도 마냥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댁에 가서 지내라니 제 사촌 형은 벌써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셨어요. 30대 중반이신데 이 분과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외삼촌, 외숙모 두 분이서 지내는 댁에 가서 지내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솔직히 툴툴거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외숙모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면 그걸로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대신 해주신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입학 며칠 전 저희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외삼촌, 외숙모 같이 보신다고 제 짐 싣고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외숙모는 미리 사촌 형이 장가 가기 전 사용하시던 방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작은 주택이긴 하지만 복층이라 2층은 온전히 저 혼자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있고 현관도 저 혼자 써도 되는 구조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집인 줄은 몰랐는데 막상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 좀 둘러보면서 방에 짐 열심히 푸는 동안 어른들은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벌써 술판을 벌이고 계셨는데요. 저도 은근슬쩍 옆에 끼어 앉아서 별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외삼촌, 외숙모 모두 깨어 있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외숙모는 자식 키워보니 쥐 잡듯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놀고 싶을 땐 그냥 놀게 놔두는 게 좋더라고. 우리도 다 해봤잖아. 하면서 깔깔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 우리 현규 앞으로 잘 지내보자. 집에 여자친구 데리고 와도 돼. 하면서 또 막 웃으세요. 저희 외삼촌께서도 아니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여자친구야. 5월이나 돼야 생기겠지. 하면서 같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내심 통금도 없고 나를 존중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고라도 칠까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외삼촌 댁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 외삼촌 댁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입학하기 전까지 며칠 지내보니 외삼촌은 거의 집에 붙어 있으신 날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정년 다 되어 퇴직하셨는데 몇 년째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외숙모는 평생 주부로 사셔서 특별히 약속 있으신 날 없으시면 항상 집에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아침 먹으라고 깨우시는 게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그냥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 잠이 정말 절실했지만 얹혀 살면서 아침까지 차려주시는데 먹지도 못하나 싶어 꼬박꼬박 일어났어요. 그래도 제 수업 시간 맞춰서 늦게까지 자도 되는 날은 배려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저희 할머니와 지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외숙모도 외삼촌보다는 연하였지만 저와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도 약속 없는 날에는 꼭 집에 와서 외숙모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외숙모께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날에는 꼭 도시락까지 싸주실 정도로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가끔 결혼한 사촌 형도 아내분과 조카까지 데려와 시끌벅적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름 하숙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저를 잘 챙겨주셨는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빨래도 내놓기만 하면 잘 개어서 제 방에 정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외삼촌은 술 취해 들어오시면 저에게 용돈까지 주시고 오히려 자취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방에서 영화 한 편 보면서 혼자 과자에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께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빨래 정리해서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혼자 불 끄고 술 마시는 것 보고 왜 술을 혼자 그런 거에다 마셔. 내려와 안주 해줄게 하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혼자 분위기 내려 해봤던 거라 변명할까 했지만 슬슬 배도 고파오고 있어서 순순히 외숙모를 따라 1층으로 향했습니다. 외숙모는 능숙하게 재료들 꺼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뚝딱 해오셨어요. 특히 요리 솜씨가 특히 좋으셔서 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제가 맥주 한 캔 더 따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외숙모도 소주 한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앉으셨고 저에게 우리 현규랑 술을 처음 마셔보네. 다 컸다. 다 컸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멋쩍어서 그럼요. 다 컸죠. 이제 대학생이니까요. 했습니다. 그렇게 외숙모와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건배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외숙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화끈한 성격이셨어요. 함께 외삼촌 욕도 하고 대학 생활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내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있었던 외숙모께서 한숨을 크게 푹 쉬시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외숙모에게 무슨 고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숙모께서는 저에게
너희 외삼촌 때문이지 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놀러 다니시는 것 때문인가 하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죠. 조금 있으시면 다시 뭐라도 하실 거예요 하고 어줍잖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듣더니 외숙모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적어도 부부관계는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니? 하고 푸념을 하셨어요. 순간 그 말을 들은 저도 놀랐는데 외숙모도 아차 하셨던 건지 어머,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주책이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하시는 외숙모에게 저도 괜찮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요. 하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몸을 고쳐 앉다가 저와 외숙모 다리가 스치면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분위기가 야릇해지는 걸 느꼈고 외숙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먼저 그럼 외숙모 저를 도와주시는 건 어때요?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외숙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듯 저를 바라보셨고 저도 외숙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외숙모가 먼저 눈을 피하셨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냥 식탁만 쳐다보고 계시는 외숙모에게 저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외숙모는 또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외숙모께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급하게 술상을 치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치우는 걸 도와드렸는데 안방으로 들어가시기 전 외숙모가 며칠 생각 좀 해볼게 하셨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외삼촌께서 친구분들과 낚시 여행을 떠난다며 3일간 집을 비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외숙모에게 대답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자려고 불을 끄고 있는 제 강에 외숙모가 들어오시더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얇은 원피스 잠옷을 입으시고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는데 외숙모가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그날 밤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하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외숙모의 반응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물론 외삼촌과 워낙 오래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만큼은 저보다 외숙모가 더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외삼촌이 집을 비우시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외숙모는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종종 저를 찾아오는 외숙모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두 받아주셨을 정도로 적극적이셨거든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외삼촌이 계실 때도 외숙모는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눈치가 보였는데 왜 현규에게 존댓말을 해? 하고 물으시는 외삼촌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외숙모는 천연덕스럽게 요즘 애들은 다 서로 존댓말 하더라고. TV에서 그러던데 하고 능청을 떠시는 겁니다. 특히 저희 둘 관계를 맺을 때
꼭 외숙모는 저에게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묘한 정복감이 느껴져 싫지 않았고 더 이상 저에게 존댓말을 하든 하지 않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얼마 전 집으로 제2병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걸 외숙모가 가장 먼저 보시고 떨리는 손으로 전해주시더라고요. 친검까지 받고 올해 가을쯤 입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외숙모, 외삼촌에게도 알려드렸어요. 외삼촌은 그동안 재밌게 놀라며 용돈을 주셨어요. 외숙모는 별말이 없으셨는데 그 후로는 거의 매일 밤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외삼촌이 일찍 들어오실 것 같은 날이면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도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외삼촌이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외숙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라 그런지 거의 밤을 새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안방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군대 가기 전까지는 외숙모가 저를 최대한 자주 찾아오시려 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군대에 가면 한동안은 이렇게 즐기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렇게 지내다 군대를 제대해도 쭉 하숙을 하며 외숙모와도 즐기는 건데요. 외숙모는 제가 휴가, 외박이 가능할 때마다 찾아오겠다 하네요. 그래도 군대 가기 전 최대한 자주 좋은 시간을 보내보려 합니다.